남태평양 국가 파푸아뉴기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뉴기니 섬의 동쪽 절반을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미개발 지역이 많아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며 카리브해에 비해 10배나 많은 어류와 산호가 있어 스쿠버 다이빙의 낙원으로도 불립니다. 또 세계 최대 규모의 황구나 구리 광산을 비롯해 금, 니켈, 목재 등 각종 천연 자원이 풍부하지만 개발은 뒤처진 상태이기에 많은 해외 자원 개발사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는 팔라우와 함께 미국 동맹국들에게는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푸아뉴기니는 얼마 전부터 전통 우방국인 호주를 버리고 중국과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파푸아뉴기니를 1대1로 범위에 포함시키고 인프라 건설과 자원 개발 등에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시진핑 주석의 파푸아뉴기니 방문 계기로 완공된 수도 간선도로와 국회의사당 앞 6차선대로는 이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중국 국영광 산업체인 중국여금과 공집단공사가 14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벌이는 등 중국 기업 40개가 진출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호주, 일본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파푸아뉴기니는 중국 화웨이와 손잡고 5,500km의 해저 인터넷망 구축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파푸아뉴기니가 중국으로 급속히 기울자 미국은 회유에 나섰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지난해 11월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1대1로를 겨냥해 미국이 더 나은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우리는 파트너들을 빚의 바다에 빠뜨리지 않고 다른 나라의 독립성을 강압하거나 훼손하지도 않는다라며 파푸아뉴기니를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공수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많은 지원을 제공했으며 이는 파푸아뉴기니 경제발전에 이익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듀마 파푸아뉴기니 국가투자장관도 중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화웨이나 중국에 대한 우려는 큰 나라들이 걱정해야 할 문제다. 우리는 적이 없으며 우리의 통신 설비 건설에 도움이 되는 것을 거절할 어떤 이유도 없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에게 과도하게 의존했던 파푸아뉴기니는 결국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중국에게 심한 주권 침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회의장 앞 표지 속에는 영문과 함께 중국어가 새겨졌고 회의장 탁자와 의자 등 시설 대부분에 중국이 새겨져 의장국이 파푸아뉴기니인지 중국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행사 지원을 중국에 맡긴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중국 대표단은 에이펙 공동 성명이 마음에 안 든다며 파푸아뉴기니 외무장관 집무실에 난입하는 초유의 외교 결례까지 저질렀습니다. 중국 측은 20개국이 동의한 공동 성명 초안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싸운다는 문장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중국을 지칭하는 게 아니냐며 이 문구를 강제로 빼기 위해 의장국 외무장관 집무실에 난입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태로 에이펙 공동 성명은 무산됐습니다. 중국 진출은 또 다른 대형 악재를 불러왔습니다. 중국 여금과 공집단은 2012년부터 파푸아뉴기니 라무 광산에서 니켈 및 코발트 등을 채굴해 가공해왔습니다. 이 회사는 라무 광산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 원료로 중국으로 보내지는 혼합수산 화물을 생산했습니다. 이를 위해 광선과 재련소 사이 135km 거리를 파이프로 연결해 니켈 등을 운반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24일 파이프라인을 흐르던 유해 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재련소 인근 바다와 토양이 붉은색으로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회사 소식통은 이 사건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양과 물고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약간의 누출이 있었지만 작은 사고였고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의 주장과 달리 오염 사태가 발생한 마당주의 피터 오야마 주지사는 파푸아뉴기니 역사상 최악의 환경재해라고 강조하며 관련 프로젝트를 즉시 폐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오염 사진을 공유한 현지 주민은 환경오염이 이번 사태로만 발생한 게 아니라며 이 공장이 이미 2012년부터 광산 폐기물을 파이프로 심해에 버려 많은 물고기와 산호초가 폐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파푸아뉴기니 광물저엄청은 중국 여금과 공집단이 환경안전법을 위반했다며 이들 시설을 이달 21일부터 무기한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과 손잡은 파푸아뉴기니의 악재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미국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지난해 중국의 자금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파푸아뉴기니의 국가신용 등급을 B+에서 B로 낮췄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중국 공산당과 손잡은 파푸아뉴기니, 결국 다른 1대1로 참여국처럼 국가신용도 하락, 주권 침해, 자연환경과 관광자원 파괴까지 고스란히 따는 심통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